안녕하세요. 우울증 일기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다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올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려서 뉴스에도 많은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착잡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주도를 잠시 떠나 계획에도 없던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떠나 있으면서도 제주도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조금 그쳐가는 것 같은데 몇 안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는 부디 피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원래 영상을 올릴 계획이 없었는데 급하게 만들게 된 이유는 발생한 서희초 사건 때문입니다. 서희초 사건이 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3년 7월 22일 오늘 어떤 분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자칭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분과 서희초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선생님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며 우울증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조금 놀라서 그 문제를 단지 개인이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그 선택을 합당화시키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행을 가한 학생 측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을 써달라 요청했는데 A 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을 저에게 말해주며 우울증이라서 애가 조절이 안 됐나 보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해봤자 당장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혼자 앉아있는데 그동안 내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계속해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게 의외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울증 이코르 자살이라는 공식이 과정은 빼놓고 결론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정신질환 이코르 우울증 으로도 아직도 인식되어 있는가 싶기도 했는데 일단 서희초 선생님의 사건을 마치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시선에는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없었다고는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개인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었는지는 저조차도 사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뉴스 등을 꾸준히 보면서 가르치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해오는 일 등의 일로 비춰보면 그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압박을 받아왔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선가 해당 선생님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의 선택이 마치 우울증으로 인해 선택한 것이다 로 비춰질까봐 걱정이 됐고 그로 인해 실제로 더 조사되어야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이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원인이 해당자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드는 것을 많이 보곤 했는데 그렇게 쉽게 답을 내려서 원인 규명을 끝낼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그 이유라면 이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으면 하지만 사건에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답을 내린 것에 만족하고 자신은 아닐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정신질환으로 답을 내리고 끝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거기다 사이코패스 내지 우울증으로 답을 내리고 끝내버리면 우울증의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시시각각 자신과의 싸움을 펼치며 끈덕지게 버티고 계실 텐데 우울증 이꼬르 폭력, 극단적인 선택 등으로 당연하게 인식이 되어버리면 안 그래도 주변 시선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이유는 이것은 개인적인 시선이고 의견이지만 해당 사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실제로 자신의 자식이 우울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솔직히 이 학부모님은 학부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자기 자식의 폭력 행위를 정신질환이 가장 큰 이유다로 상정을 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유로 제어가 안 돼서 어떠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1차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케어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단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먹이고 치료받게 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행동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폭력 행위의 원인을 자식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깔고 들어가는 것은 그 행동의 책임이 학부모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자식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선생님과 동료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겠죠. 정작 본인 자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팼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정신의학을 공부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집 부모보다 그 아이를 더 잘 케어할 수 있을까요? 정작 케어의 가장 큰 핵심은 부모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학부형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악플들 같은 것들과
아마도 악플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의 행동을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행동이 도덕적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학부모가 집에서 자식을 잘 가르치고 키우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잘 보살핌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마치 정신질환이 원인이냐,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저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과정이자 결과일까요? 나는 혹시라도 문제 일으킬까봐 그렇게도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당연스럽게 이상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쓰게도